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오늘 주인공으로 고른 피아니스트는 브래드 멜다운입니다. 내 예상을 뛰어넘어서 브래드 멜다운 저 뒤쪽에 나올 줄 알았는데 두 네. 번째로 딱 나오네. 네. 브래드 멜다운 동년배고 해서 오랫동안 좋아해요. 1970년생이죠. 53세. 지금 재즈 씬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그러니까 2020년인가요? 파인딩 가브리엘로 결국 그래미상을 갖다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미상에 수도 없이 노미네이트 됐는데 그래미상 상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파인딩 가브리엘로 결국 재즈 기악 앨범상이죠. 네. 수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표하는 요즘 재즈 뮤지션 중에 피아노의 이제는 거장이라고 거장이죠. 이제. 할 수 있는 21세기 재즈가 이런 식이면 어때 하는 제안도 하고, 그리고 또 반대급부로 키스 자렛처럼 클래식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브라함스나 이런 사람들의 연주, 바하의 연주를 독일 앨범으로 낭만주의 내기도 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아주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빌 에반스, 키스 자렛, 치코리아를 잇는 대가 중에 대가로 성장해 있는 피아니스트죠. 어려서부터 당연히 클래시컬 교육을 받았었고 10대 중반부터 재즈를 이제 자기가 듣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존 콜트레인과 여러 음반들을 들으면서 10대 중반에 키스 자렛의 브레멘 로잔이라는 솔로 피아노 앨범이 있어요. 그 앨범을 듣고 완전히 재즈로 돌아서고 학교 때부터 많은 재즈 밴드를 하고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음대에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재즈 페스티벌에서 우승을 해갖고 장학금으로 버클리 음대를 다니고 뉴욕으로 옮겨서 뉴스쿨이라는 곳에서 피아니스트 프레드 허시, 거장인 드러머 지미 캅한테 배우면서 프로 뮤지션의 길로 들어섰다고 하는데, 저는 이 브래드 멜다우를 동년배로서 되게 팬으로서 좋아하는 이유가 한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보면, 우선 첫 번째는 그의 인간관계랄까. 브래드 멜다우가 94년에 사이드맨으로 참여한 앨범이 있어요. 색소포니스트 조슈아 레드만의 무드 스윙이라는 앨범인데요. 그 앨범이 이제 쿼텟 구성인데 조슈아 레드만이 색소폰을 연주하고 브래드 멜다우가 피아노를, 그리고 베이시스트는 크리스찬 맥브라이드, 드럼의 브라이언 블레이드, 이 네 명이 무드 스윙이라는 앨범을 연주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CD가 우리나라에 수입됐을 때 사서 들으면서 와, 나랑 나이 비슷한 친구들의 바로 오늘날의 재즈구나, 야 이거 되게 좋다 이러면서 들었는데 26년을 훌쩍 세월을 뛰어넘어서 2020년에 이들이 다시 뭉쳐요. 앨범이 하나 나오는데 라운드 어바웃이라는, 그동안 다들 성장했고 대가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또 그 2년 후에 2022년 후에 롱곤이라는 앨범을 다시 내서 지금 현재의 재즈, 근데 94년에 그들이 만났을 때 곡들도 다시 연주하고, 그래서 되게 되게 남다른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브래드 멜다우를 이렇게, 제가 브래드 멜다우의 인간성이나 성격 됨됨이는 알 수 없지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동년배들과 영 라이언으로서 우리 20대 중반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성장해 와갖고 22년에 이런 앨범들로 다시 뭉쳐서 연주를 하고, 그 당시 이제 2020년, 22년 당시에 조슈아 레드먼과 브래드 멜다우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서로에 대한 신뢰가 대단해요. 조슈아 레드먼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의 색소폰 연주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데 브래드 멜다우가 던져주는 어떤 실마리들을 자기가 풀어서 연주를 하면 거기에 화답을 하고, 이런 어떤 즉흥 연주의 묘미에 대해서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게 좋은 사람일 거다, 혼자 그런 상상을 하고는 하는데, 또 두 번째로 브래드 멜다우가 좋은 거는 역시 사람 이야기인데, 그 브래드 멜다우 트리오 이야기인데요. 키스 자렛 트리오가 한 30년간 같이 스탠다드들을 연주하면서 빌 에반스 트리오를 이어받는 상징이 돼 있는데, 저는 브래드 멜다우의 트리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 3년도부터 마이너한 레이블에서 피아노 트리오 연주를 시작을 해요. 근데 96년에
The Art of the Trio 볼륨 1이라는 앨범을 내면서 자신의 피아노 트리오를 완성해서 쭉 연주를 해가거든요. 그때 멤버가 피아노에 당연히 브래드 멜다우고 베이스에 레리 그레나디어, 드럼에 호르에 로시라는 세 명이 연주를 이제 9년간 쭉 하고 9년 후인 2005년도에는 드러머가 제프 발라드라는 드러머로 바뀌고 현재까지 브래드 멜다우 트리오는 멤버가 거의 바뀌지 않은 상태로 쭉 연결을 해가거든요. 특히 베이시스트 레디 그레나디오는 96년부터 현재까지 브래드 멜다우와 계속 호흡을 맞추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되게 진중하게 오래가는 성격이구나. 그냥 그런 뇌피셜이죠. 제 머릿속의 생각인데 그래서 브래드 멜다우가 더 좋아지곤 하거든요. 서론이 긴데 첫 번째로 2006년에 연주해서 2011년에 나온 앨범인데요. 라이브 인 마르시악이라는 앨범이고 그중에 제가 고른 곡은 My Favorite Things입니다. 2006년 8월에 프랑스의 마르시악, 재즈 인 마르시악이라는 이름으로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2006년도에 브래드 멜다우가 솔로로 거기서 연주를 했고 그게 CD 2장하고 DVD 1장으로 나와갖고 My Favorite Things도 그 DVD를 사면은 DVD를 볼 수 있는데 유튜브에는 저작권 때문인지 영상은 올라와 있지 않는데 그때 이제 30대 중반이 돼서 그런지 굉장히 물이 오르고 좀 어렵게 연주를 하는데 이 My Favorite Things는 이 멜로디에 충실하면서도 그 즉흥 연주의 어떤 물이 오름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연주였거든요. My Favorite Things, 우리 옛날에 존 콜트레인의 My Favorite Things 앨범, 60년 앨범 그때 얘기를 했었지만 59년도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에 깔렸던 우리 아주 친숙한 제 최애곡 중 하나인데 네. 브래드 멜다우 해석은 독특해요. 네. 정말 독특해. 브래드 멜다우의 이 앨범에서 My Favorite Things를 어떻게 음악적으로 설명할 능력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서정적이면서도 굉장히 섬세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단단한 자신의 색깔을 입혀서 연주하는 굉장히 창의적인 연주구나 하는 거를 들으면서 느끼게 되는 한 6분 30초 동안 연주를 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연주여서 꼭 들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두 번째로 고른 솔로 피아노 브래드 멜다우의 연주는 일본에서의 실황 연주인데요. 앨범명은 라이브 인 도쿄. 2003년에 연주한 게 2004년에 발매된 앨범인데요. 조지 앤 아이라 거신의 Someone to Watch Over Me. 이 역시 아주 친숙한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인데 이 연주를 저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참 궁합이 잘 맞는다. 그러니까 모든 대가들의 연주가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 연주는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 이 브래드 멜다우하고 나는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구나. 그의 연주가 이게 한 9분 30초대의 연주인데 저는 이게 되게 짧게 느껴질 정도로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재즈 타임즈의 리뷰에 재즈, 클래식, 록을 교차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브래드 멜다우의 필적함만한 피아니스트가 거의 없다. 그의 테크닉이나 취향, 지적 호기심도 마찬가지다. 그 모든 자질이 이 앨범에 전시되어 있다. 브래드 멜다우 트리오가 2005년도에 왔을 때 제가 LG 아트센터에 가서 봤었거든요. 그때도 라디오헤드의 엑시트 뮤직이라는 곡을 연주를 하는 거를 들으면서 와, 라디오헤드를 이렇게 푼단 말이야. 정말 거의 친구 같은 느낌이지만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스탠다드 곡들을 위주로 얘기를 하니까 세 번째는 2015년 발매 앨범인데요. 10 Years 솔로 라이브라는 앨범이에요. 2004년부터 14년까지의 솔로 라이브 연주 중에 베스트들을 모아서 2015년에 낸 앨범인데요. On the Street Where You Live라는 곡인데요. CD 4장으로 낸 거예요. LP는 보니까는 LP 8장짜리로 박스셋으로 나와 있던데 저는 이거는 CD나 LP로는 못 사고 음원으로 쭉 전체를 받아갖고 한동안 이 음반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비틀즈, 라디오헤드, 너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도 브래드 멜다우가 연주를 하고 핑크 플로이드 곡도 연주를 하고 셀로니어스 몽크, 존 콜트레인, 브람스, 브래드 멜다우라는 뮤지션의 가장 전성기의 연주의 솔로 연주들을 다 모아놨다고 해도
백과사전 같은 그러한 앨범인데요. 재즈 한다고 재즈만 들은 게 아니고 클래식을 했었고 재즈를 들으면서 성장을 했고 그러면서 락도 들었고 포크도 들었고 프로그레시브도 들었고 브래드 멜다우라는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곡들을 쭉 담아놓은 앨범인데 그중에 이제 제가 고른 곡은 1956년도 뮤지컬 My Fair Lady에 수록되어 있었던 프레드릭 로우 작곡, 알란 제이 러너 작사의 On the Street Where You Live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고르고 나서 이 곡에 대해서 원전은 잘 들어보질 못했구나 해서 64년 영화 버전 My Fair Lady의 클립이 있어서 들어봤는데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거리에서 노래를 하는데 좀 씩씩하게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브래드 멜다우 연주랑 완전히 반대인데. 그러니까 이 노래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당신이 사는 이 거리에 와 있으니까 갑자기 몇 층 높이에 붕 뜬 것 같은 기분이에요. 뭐 이런 노래를 하는 건데 주인공 남자는 굉장히 씩씩하게 노래를 하는데 브래드 멜다우는 이 해석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서 굉장히 담담하고 아름답게 연주를 해냈는데 그런 원전과의 비교 그리고 가사에 있는 정서를 브래드 멜다우는 항상 My Favorite Things도 그랬고 Someone to Watch Over Me도 그랬고 그 곡들이 가진 기본 정서에서 자기 색깔을 입혀내는 그런 게 이게 일맥상통함이 느껴지는 그게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의 비틀즈입니다. 비틀즈. 뭐 우리 시대 60년대부터 비틀즈의 영향하에 모든 뮤지션들이 있다고 하는데 역시 브래드 멜다우도 비틀즈 음악을 들으면서 자랐겠죠. 아주 따끈따끈한 앨범인데요. 2020년의 연주 라이브 연주를 2023년 올해가 아직 2월 며칠밖에 안 됐는데 2월 10일 날 발매된 앨범인데요. Your Mother Should Know 브래드 멜다우 Plays the Beatles라는 앨범인데요. 공식 발매로는 한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앨범이죠. 아주 즐거웠습니다. 예, Here, There and Everywhere.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틀즈 곡 중에 하나인데 그 폴 맥카트니가 작곡한 곡 중에서 최고 꼽으라 그러면 헤이 주드. 네, 그 다음에 꼽히는 게 바로 Here, There and Everywhere.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우리 팝팬들은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 스타일의 곡이에요. 근데 곡이 정말 좋아요. 네. 그 존 레논이 폴 맥카트니 작곡한 곡에 뭐라 약간 심드렁했는데 이 곡은 데모를 들려주니까 폴 맥카트니가 야, 이 테이프에 있는 내가 만든 곡들보다 이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뭐 맞아. 그러니까 폴 맥카트니 스타일의 곡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존 레논 스타일의 곡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새끼가 감히 내 영역을 뭐 그럴 수도 있겠어. 약간 정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틀즈 66년도 앨범 리볼버에 있는 앨범 그 곡이잖아요. 이 노래는 또 핑크 플로이드의 데이비드 길모어가 제일 좋아하는 비틀즈 곡을 또 꼽았다고 하고 그런 걸 다 몰랐을 때도 전 이 곡이 굉장히 좋았고 요번에 보니까 존 레논이 그런 마음에서 그랬는지 아주 코러스도 예쁘게 넣어주고 메인 보컬은 폴 맥카트니가 하지만 아주 아름다운 곡인데 역시 브래드 멜다우가 해석하는 Here, There and Everywhere는 그 곡이 가진 정서 사랑에 푹 빠져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여기도 거기에서도 모든 곳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곡이잖아요. 한 3분 3, 40초 대로 브래드 멜다우가 짧게 해석을 했는데 이 역시도 그 서정성이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게 원래 오리지널 곡 가사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있으면 뭐 나중에 작은 난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섹스피어 표현을 빌리자면 난 제왕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나는 당신이 여기 저기 그 어디서나 당신을 갖고 싶어. 그러니까 옆에 두고 싶어. 마지막 가사가 그렇게 끝나죠. 그런 가사거든요. 음악에 대한 철학이라고 하기까지 뭐 그냥 흔하게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아주 짧은 한마디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은 성취감과 상실감을 동시에 한데 묶어주는 일종의 멍해다.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 우리 이제 노래를 갖다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은 옛 추억이 탁 떠올라. 그래서 이렇게 기쁘잖아요. 성취감이 그런 성취감이야. 근데 그걸 떠올리면
그것과 함께 그 이제 또 그 잊어버렸다 지금 나한테 없는 그 상실감이 이게 동시에 이렇게 딱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데 그 상실감, 성취감을 한데 이렇게 엮어주는 멍에 같은 거다. 네. 깊이 있는 성찰이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그럼 이렇게 그 섬세하면서도 여리여리한 듯하지만 굉장히 단단한 그런 내공을 갖고 있는 브래드 멜다우의 스탠다드 4곡 소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